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에서 경찰대 사관학교 국어, 그리고 또 수능이나 모의고사 국어 해설 등을 맡고 있는 국어 강사 신한종입니다. 자, 25학년도 수능이 끝이 났네요. 일단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다. 고3 친구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 이런 말을 하고 싶고요. 물론 이제 이 해설 강의를 보는 친구들은 두 부류겠죠. 올해 내가 봤던 수능,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어떤 면에서 실패를 했는가, 요게 궁금한 친구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고2 학생들, 내가 어떻게 수능을 대비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 이제 쌤이 해설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 강의는 크게 두 파트로 진행이 될 겁니다. 독서 주요 문항 해설, 그리고 문학 주요 문항 해설. 그래서 각각 파트에 대한 총평, 그리고 해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답률이 높았던 거 중심으로 지금 평가원의 출제 방향이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너무 고생 많았다,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25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해설 강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독서입니다. 총평을 해야겠죠. 자, 항상 이게 왜 답이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하면 돼요. 왜냐면 한국말이잖아요. 끝나고 봤을 때 막 정말 모르겠다, 이런 거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어떻게 시험장에서 어떻게 읽고 어떻게 생각했어야 맞을 수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훈련을 해야 이런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만들 수 있는가 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이제 올해 수능 독서를 보면서 저하고 이제 수능 국어를 대비했던 친구들, 또 경찰대 사관학교를 국어를 준비했던 친구들에게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좀 와닿는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쌤이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자, 1번입니다. 일단 독서 지문을 읽을 때는 이게 항상 그렇거든요. 아무 목적 없이 쓰는 글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일정한 평가를 하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문 안에는 필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캐치하며 읽어줄 수 있는가, 약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약간 구조적인 측면에 이런 구조로 글을 끌고 간다면 이런 식으로 문제화를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1번인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약간 국어적인 어떤 기술 표현들, 또 어휘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게 막 내가 말하는 어휘라고 하는 게요, 배경 지식을 뜻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국어적인 어휘들이 이렇게 쓰였을 때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와닿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잘 봐줄 수 있는가, 여기에 숨어있는 필자의 의도대로 읽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게 좀 주요한 포인트가 됐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더 많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독서를 할 때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문을 완벽하게 읽겠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읽겠다, 그리고 선지는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소거하겠다, 이런 애티튜드를 갖고 있던 친구들에게 완전 독이 되지 않았을까, 이번 수능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부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게 독서의 궁극일지도 몰라요. 한 번에 잘 읽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주된 내용이 기억이 쫙 나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현실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수능 독서를 준비하는 방향 자체가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 이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문을 읽고 이해를 해야죠. 근데 필자의 의도대로 이해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쌤 얘기도. 근데 그러나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하나가 더 있는 거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하지만 여러분이 느낄 때 선지도 잘 읽어야 되고요, 선지 안에서 뭘 묻고 있는지가 정확히 독해가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지문은 잘 읽어요. 그래갖고 선지는 그냥 가요. 약간 뭉개 읽으면서 답은 이거다.
이런 직관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친구들에게는 완전 독약이다. 쌤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문을 잘 읽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똑같다. 마찬가지다. 근데 그러나 선지 잘 읽고 선지를 읽고 나서는 반드시 지문을 다시 확인한다. 이때 정교함이 요구되는 겁니다. 선지에서 요구하는 포인트를 읽어와야 돼요. 그냥 대충 맞겠지. 이게 아니라 잠깐만 이런 걸 선지에서 물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자. 요런 느낌의 좀 애티튜드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다면 요 수능이 쉽지 않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문 독해로 다 끝낸다. 선지는 바로바로 뚫려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조금 거기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머리가 한계가 있어요. 사실 이게 IQ 200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떤 머리가 아니라면 이게 뭐 쌤이 여러분을 비하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약간 두 단계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문을 필자의 의도대로 지문을 잘 읽고 이해한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선지도 똑바로 읽고 선지에서 묻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어 줘라.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이 독해, 독서의 접근 방향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거를 쌤이 말하고 싶었다 라는 거를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 두 가지인 것 같다. 알겠죠? 이번 수능의 교훈은, 독서의 교훈은 이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마 향후에 이제 또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이 어떤 방향으로 훈련을 좀 해줘야 할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문 잘 읽자. 어떻게 잘 읽자? 100% 이해. 아니요. 100% 이해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걸 하려면 여러분들 한 3, 4년 배경 지식도 쌓고 그죠? 모든 분야에.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단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필자가 의도하는 수준의 이해를 할 수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필자의 의도, 구조 속에 녹아있는 필자의 의도, 또 디테일, 국어적인 어떤 표현 속에 숨어있는 필자의 의도, 이걸 이해하면 돼요. 필자가 원하는 수준의 이해를 할 수 있게 훈련한다. 이게 1번일 것 같고, 두 번째, 지금은 선지가 조금 무거워진 시대입니다. 선지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지문을 읽고 선지를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뚫리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선지도 독해다. 이걸 받아들이세요. 선지도 독해입니다. 선지가 묻고자 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막 뭉개 읽으면 안 돼요. 대충 이거 맞겠다.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선지가 묻고 있는 포인트를 독해를 하셔라. 그렇다면 아마 지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 지문을 읽는 걸 1독, 그리고 이렇게 선지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지문을 확인하는 작업을 판독, 이렇게 두 단계로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쌤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독서에서의 총평.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쌤아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인문지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크게 총평은 요 두 가지였고요. 인문지문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할게. 자, 인문지문은 과학기술 지문하고는 좀 달라요. 과학기술 지문은 정보를 주는 겁니다. 팩트를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과학기술 지문에 들어있는 얘기는 다 팩트예요. 그죠? 근데 인문지문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인문지문은 팩트를 써주는 글이 아니고요. 주장과 관점 같은 말일 수 있어요. 이걸 주는 글이에요. 주장을 주는 거야. 그러므로 A의 주장, B의 주장, C의 주장이 지문에 들어있다면 이거는 다 팩트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A가 생각할 때 이런 말을 한 거고 B가 생각할 때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느껴줄 게 과학기술은 그냥 팩트로 도배된 정보를 읽어내는 것이고요. 인문지문 같은 경우는 주장을 읽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지에서 매우 중요한 건 누가 이 말을 했는가. 이게 중요해지는 지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장 독해가 훈련이 잘 돼 있는가 라고 하는 게 이번 인문지문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답률 1등, 2등 다 인문지문에서 나왔죠. 그래서 뭐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주장 요거를 읽어내는 싸움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구조적으로는 통시적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학자들이 등장하는 그런 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출제 포인트, 이해를 하며 읽어야 된다고 했잖아. 이해를 하며 읽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변화입니다. 뭐가 바뀌고 있는가. 이거죠. 그 다음에 인문지문의 꽃, 뭐예요? 그죠?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안 쓴다. 그죠?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말이 계속 조금씩 표현이 달라져요. 그거를 묶어가면서 읽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결국 같은 얘기구나. 이렇게 묶어주는 게 이해라는 측면. 인문지문에서 필자의 의도대로 읽어주는 건 이런 거.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표현과 뭐 약간씩의 변화를 주면서 표현을 한다. 그거를 같은 맥락으로 묶어볼 수 있겠는가. 두 번째, 통시적 구조를 취했다면 변화가 있을 거다. 새로운 얘기가 추가될 거란 얘기야. 또는 기존에 했던 얘기가 바뀌거나 그걸 찾아낼 수 있겠는가. 요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변화. 그래, 이렇게 써줄게요. 추가되거나 변화된 걸 읽어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 이게 인문지문. 올해 수능이 이제 쌤은 나중에 가만 읽어주려고요. 나는 너무 쉬워요. 진짜야. 해봐. 너무 쉬워요. 근데 가에서 이제 막히기 시작했다면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고 또 문제는 많이 틀리고 이럴 수밖에 없었던 지문이거든요. 그런 시간을 너무 질질질, 뭔 소리야. 질질질.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탁 차분하게 읽어줄 수 있으려면 필자의 의도대로 읽었어야 한다. 그 필자의 의도는 두 가지다. 하나, 이건 인문지문 공통. 인문지문은 항상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글입니다. 구체적인 게 아니라 막 도덕이란 무엇인가, 덕이란 무엇인가, 이런 추상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같은 말이 계속 표현이 달라져요. 그걸 같은 맥락으로 묶어 읽을 수 있겠는가. 이게 인문지문에서 항상 중요한 얘기. 두 번째, 통시적 구조를 취했다면 뭘 봐야 된다. 포인트, 필자가 요구하는 이해 포인트는 변화와 추가다. 어떤 얘기가 추가됐는가, 어떤 얘기가 바뀌고 있는가, 이걸 읽어내야 선지가 좀 잘 뚫리게 독해를 하실 수 있다. 왜냐? 이게 필자의 의도니까요. 알겠죠? 요게 되는가?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는 게 오늘의 해설 강의에서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린가? 한번 보죠. 자, 말씀드렸지만 나는 너무 쉬워서 안 할 거고요. 가만 정확하게 읽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1단락에는 항상 화제가 나옵니다. 인문지문은 이런 식이야. 인문지문은 무엇에 대해 대해 뭐라고 하는가. 이걸 읽는 싸움이에요. 막 철학자들이 나와서 데카르트, 소크라테스, 정약용, 최익현 이런 사람들 나와서 뭐에 대해 뭐라고 하냐, 이걸 읽어주는 싸움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느낄 때 여기서 무엇, 여기에 해당되는 걸 일반적으로 국어 강사들이 화제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게 여기선 개화죠. 뭐 박스까지 쳐져 있고 이거는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 개화를 뭐라고 하느냐, 누가 하면 이제 개항 이전에는 개화를 뭐라고 하는가, 그 다음에 개항 이후에는 개화를 뭐라고 하는가, 이모군란 이후에는 개화를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기본 골격 자체가 주장을 읽는 거니까요. 근데 단 이게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통시 읽으면서 변화, 추가, 여기에 집중, 같은 맥락의 이야기는 묶어가면서 읽어줄 수 있는가, 요게 승부처가 된다. 지문 독해에서 쌤이 올해 수능에서 하고 싶은 얘기, 좀 그나마 조금 어려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즉 올해 수능은 지문을 읽는 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다. 그럼 뭐가 어려웠다? 그렇잖아요. 오답률 막 80%, 70% 어려운 건데 뭐가 어려웠냐? 선지를 정확히 독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선지에서 묻고자 하는 포인트를 정확히 볼 수 있는가? 1번, 2번. 그 이후에 정교하게 지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가? 그런 습관이 없었다면 그냥 한번 읽었으니까 다 뚫려야 돼, 이런 마인드라면 지금 수능의 방향성을 좀 잘못 잡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정말 좋은 친구가, 이런 친구들은 그런 걸 이렇게 좀 선지가 무거워져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의 99%의 수험생들은 그걸 할 수 없다고요. 그죠? 근데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는 건 공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볼게요. 개화는 어쩌고 저쩌고 대세로 자리 잡았다.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의 통치행위로서 천천히 요거 읽는 거야. 개화에 대해 뭐라고 했는가? 언제? 개항 이전에. 그럼 첫 번째 뭐예요? 통치자의 통치행위다. 개화는 통치자의 통치행위다. 좋아요. 이렇게 쓸게요. 통치자의 통치행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요. 주체, 개화를 한다는 것의 주체는 요거구나. 그죠? 요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주체적 측면. 내용은 뭐예요? 지식 확장과 교화,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쌤이 그냥 간단하게 썼습니다. 자, 요게 일종의 이제 개화라는 것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요런 말은 떠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요게 개화다. 이렇게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제대로 안 읽어놓으면 뭐가 달라지는지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개화는 이런 것이다. 요거를 잘 읽어야 뭐가 달라지는지, 뭐가 추가되는지 요걸 쫓아가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려갑니다. 개항 이후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자, 봐봐. 서양 문명의 수용이라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그때 여러분들이 개항 이후 이 얘기가 탁 나왔어. 그때 묶일 수 있겠는가? 묶일 수 있겠는가? 같은 맥락의 이야기다 라고 묶어주면서, 아 그래, 지식이 확장되는데 그게 서양 문명, 지식 이런 거구나 라고 묶어가면서 읽어야 정보가 준다,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따로다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이 지문 이겨내기 어렵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갑니다. 이모군란 이후 고종은 자강정책을 추진하면서 반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 이런 목적은 추후에 확인을 정확히 해줘야 할 겁니다. 자, 교정을 위해 한성숭보를 발간했다. 이 신문의 개화 개념은 우리가 원하는 건 일단 여기죠.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 풍속의 진보. 서양 기술 제도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 풍속의 진보. 뭐야? 얘랑 다 묶이고 있는 거야 지금. 같은 맥락의 이야기구나. 달라지는 게 있지 않구나. 이렇게 느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모군란 이후에 개화의 개념이네요. 한성숭보에서의 개화의 개념. 목적 같은 건 이따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다시 봤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 이 개념에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변화가 내포 추가되는 얘기가 있네요. 쌤이 여기다 플러스 해놨죠? 그죠? 추가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그냥 쌤이 이렇게만 쓸게요. 독립주권에 대한 인식 자체의 개념이 추가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없는 얘기잖아요. 독립주권 얘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추가되고 있다. 요게 여러분 눈에 들어왔어야 되고요. 그 다음 통치자의 입장. 자, 요거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의미도 담겼다. 자, 이것도 뭐 추가라고 본다면 국가의 진보, 통치자 입장에서는 국가의 진보라는 개념 추가됐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읽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독해를 하고 있다면 지금 머리에 남을 게 뭐냐면 결국에 개화란 무엇인가, 이걸 읽고 있고, 통치자의 통치행위다. 그 다음에 지식 확장, 교화, 자, 이런 게 개화구나. 근데 뭐가 바뀌었다 이모군란 이후에? 그렇죠. 서양 기술이라는 게 이제 결국 지식 확장과 묶일 것 같고, 추가되는 게 독립주권, 그 다음에 통치자, 어떤 거죠? 그죠? 국가의 진보, 요게 좀 추가됐다, 이렇게 느꼈다면 성공. 근데 이 2단락을 읽으면서 막 다음 이출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쌤아, 이해되죠? 이런 게 인문지문의 글읽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또 나오죠.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은 성문화된 규정에 따른 대민정치의 법적 처리 절차 실현 등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의 변화를 내포하는 것이다. 하나 추가된 게 있죠. 자, 쌤이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근대 통치 방식, 법치국가 같은 것 같아요. 약간 민주적이고 약간 이런 게 내포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몰라요, 우리는. 왜 안 써줬으니까.
배경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는 개화 실행 주체를 여전히 왕으로 생각했다. 여전히 국어적으로 중요합니다. 여전히 왕.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다 개화의 주체는 왕이 되네요. 여전히 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개화 실행 주체로서 왕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갑신정변. 자, 여기서 왕의 역할이 사라졌다.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풍속의 진보, 통치방식 변화. 자, 이거는 풍속의 진보가 지금 이런 얘기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치방식 변화가 개화당 인사로부터 나온 개념. 이거는 그대로 이어간 거죠. 이어갔고 통치권에 대한 도전. 왜? 왕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해했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후 개화 개념은 어쩌고저쩌고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했고 6일준의 서유견문을 저술하며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내고자 했다. 이후 대한매의 신보 등의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 전체 요게 좀 추가되네요. 자, 이렇게 넘어올게요. 자, 이렇게 뭐 별거 없고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대한매의 신보까지 오면은 국민 전체가 주체화 되는구나. 이거를 느껴줘야 되는 거죠. 원래는 왕이었다가 왕이 빠지면서 국민 전체, 국가 구성원 전체 이렇게 되는 거, 이 정도를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 국가 주권을 향해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을 의미했다. 자, 이거는 주권에 대한 얘기가 조금 확장돼서 나오고 있다. 재진술이죠. 한 번 더 나온 거죠. 다시 이렇게 느껴줬다면 성공,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가의 마지막 단락. 을사늑약 이유가 나오죠. 을사늑약 이유. 여기 잘 보자고. 우리가 이렇게 묶을 거 묶어주고 추가되는 거에 집중, 바뀌는 거에 집중하고 읽어줬다면 여기를 읽을 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봐봐. 대한자강의 주요 인사들은 서양 근대 문명을 수용. 새로운 얘기야? 전혀 아니지. 근대 국가 건설. 새로운 얘기라 볼 수 없죠. 국가 진보. 그 측면이겠죠. 앞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을 게 없는 거야. 이해되는 거야. 하던 얘기 하는 거야. 근데 앞서 문명화를 이룬 이게 추가되네요.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추가.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을사늑약 이후로 왔을 때 추가되는 게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요게 추가됐다. 이들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로 삼았기 때문에 민족 주체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서술 의도, 필자의 의도가 들어가는 건 문제 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민족 주체성.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누구로 삼냐? 우리로 삼는다. 이 문제 해결의 구도 읽어주시는 것까지가 필자가 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 쌤이 지금 써드렸는데 여기를 써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장에서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머리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하자면 이걸 모든 걸 다 깨끗하게 기억할 수는 없어요, 얘들아. 시험장에서. 평소에 연습할 땐 되더라도요. 수능 시험장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느껴줄 건 결국 이 글은 개화에 대한 글이다. 그래서 개화를 통치 방식, 통치행위, 그 다음에 지식 확장 및 비지배자의 교화,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설명했고 뭐가 달라진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잖아, 결국에. 여러분이 좀 느껴줄 게 똑같은 얘기. 이게 서양 문명 기술 이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묶어주는 거 하나. 두 번째, 국가진보 독립주권 추가된 거. 그 다음 여전히 왕이었다가 왕이 아니게 되면서 뭐로 바뀌었다? 국가구성원 전체. 그러니까 독립주권 얘기는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 을사늑약 이후 뭐가 중요했다? 일본 문제 해결. 주체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는 아니다. 그럼 누구여야 된다? 우리여야 된다. 요렇게. 요거를 읽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은 두 가지가 나뉘죠. 두 가지가. 인격 수양, 가치관 정립 같은 건 우리의 전통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 문물은 문물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분리가 좀 되도록 서술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읽어줬다면 가에 대한 거 잘 읽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쌤아,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걸 막 두서없이 읽으면 정보만 많은 거야. 계속 밑줄. 사람 이름이나 박스 치면서. 근데 그게 독해는 아닌 거죠.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수능 준비, 수능 독서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100%의 글의 이해. 아니 그거 못해 니네. 아 알았어. 1년 안에는 못해. 그죠? 이게 배경 지식도 쌓고, 그래서 쌤이 우스갯소리로 형광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100% 한 번 읽고 100% 이해하고 100% 기억나서 바로 선지를 뚫는다. 이게 되고 싶으면 둘 중 하나다. 다시 태어나라. IQ 200으로. IQ 200이 없다는 전제하에 다시 태어나라. 그게 아니면 다시 살아라. 배경 지식 다 쌓아라. 오케이? 물화생지 공부 다 하시고 사탕 공부 다 하시고 배경 지식을 많이 쌓아라. 그러면 아마 니네가 독서 지문을 100% 이해한다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쌤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냐면 그거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잖아 얘들아. 그게 독서의 궁극이야. 배경 지식도 많이 쌓아가지고 한 번에 글이 이해되는 것. 이게 독서의 궁극이야.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원하는 건 난 사교육 강사고요. 여러분에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국어 성적의 향상이라면 그것도 1년 동안. 그게 국어 성적의 향상이라면 그 길은 바람직한 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독서의 궁극은 맞다. 근데 1년, 2년 안에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필자의 의도를 봐라. 이렇게 썼다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이런 거다. 이렇게는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냐. 그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쌤이 하고자 하는 말을 납득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요 인문지문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건 것 같아요. 통시적 구조가 쓰였을 때 필자는 우리에게, 출제자는 우리에게 어떤 걸 물어볼 것이냐, 어떤 걸 요구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통시적 구조가 나왔다면 이해해야 되는 포인트는 변화와 추가다. 같은 말을 같은 맥락으로 묶어주는 것이다. 이거 하나. 두 번째, 아까 목적, 뭐뭐를 위해, 문제 해결, 이런 거는 국어적으로 좀 중요한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선지화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야, 이거 평가원에서 우리 교수님들이 글을 이렇게 쓰셨다면 이런 선지로 이어지겠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만들어 줘라. 그게 쌤이 하고 싶은 얘기. 알겠죠? 자, 두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의 오답률은 45.6%입니다. 오답률 전체 11위. 자, EBS 기준 이제 요 정도 오답률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제 5번을 봐봐.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야. 뭐가? 자, 주권. 이게 딱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게 추가됐던 지점도 생각이 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느낄 때 어디부터 언급됐던 개념이야? 이모군란 이후 한성 순보에서부터 언급됐던 개념이죠. 근데 얘는 대한매일신보까지 가야 제기됐다. 이 선지 틀렸다. 정확히 확인하고, 알겠습니까? 이상하다고 느껴야 되고, 이게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은 읽어줘야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골랐던 게 2번 같은 건데,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은 서양기술 제도의 어떤 수용? 이런 게 선지 독해인 것 같아. 이런 걸 뭉개 읽으면 안 되고요. 선별적으로 수용했는가가 눈에 들어와야 되고, 그럼 지문 가서 확인해야 돼, 말아야 돼? 그냥 이렇게 문제를 낼 리가 없잖아요. 항상 정확하게 확인.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한성순보, 여기 보면 뭐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뭔 말이야? 수용할 수 있는 걸 수용하겠다. 수용 가능하지 않은 건 수용하지 않겠다. 그럼 이렇게 말해도 돼요? 선별적?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그죠? 요런 디테일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뚫어줄 수 있었다.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7번, 오답률이 지금 많이 높죠. 7번 문제는 오답률 전체 2등을 기록합니다. 오답률 72.7%. 전체 2위를 기록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워낙 선지의 답들이 막 퍼져 있어가지고 어떤 선지를 많이 골랐다 뭐 이런 얘기 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답은 2번입니다. 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기억은 주체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 봐봐. 문제 해결로 쓰여졌던 게 출제가 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정도 해줄 수 있잖아요. 뭐가 문제였어?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로 삼은 것이 문제.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서양 기술과 제도의 죄송합니다. 서양 주체 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 이 문제라서 해결한 게 기억이잖아. 그렇다면 이거에 뭐 해야 돼요? 반대하는 입장, 적절, 이렇게 뚫려야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 선지를 딱 봤을 때 잠깐 문제 해결 건드리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났다면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판독하면서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니은은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너무 쉬워가지고 쌤이 읽어드리지 않을 건데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글쎄요, 난 두 가지인 것 같아. 이게 안 돼서 틀렸거나 두 번째는 뭐냐면 선지독해. 이중부정의 선지독해에 실패했거나. 이중부정이 뭐야? 없다의 반대. 그럼 뭐야? 있다가 되는 거지. 이 니은의 생각이. 납득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읽어가지고 틀렸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선지독해 똑바로 하지 않고 계신 거죠. 이중부정은 작년 수필에서도 수능에서 수필의 선지에서도 이중부정 선지가 나오잖아요. 지문에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독해가 돼야 한다는 건 이미 기출에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근거할 수 없다의 반대. 적절한 거죠. 그래서 7번의 답이 2번이 된다. 이 정도까지 느껴주신다면 7번 문제에 대한 해설도 된 것 같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8번입니다. 8번은 이제 쌤이 1번 선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8번에서요. 이 선지의 독해부터가 시작이다. 물론 이제 보기도 잘 읽어야죠. 그죠? 자, 요런 것 같아요. 자, 인문지문의 보기 자, 어너더 철학자가 나오거나 또 다른 철학자 여기 나와 있는 뭐 가보개혁 이후에 누구 한성순 이모군란 이후에 누구 이런 애들 말고 다른 애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사례가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어떤 특정 사례. 자, 이러면 선지는 어떻게 나오냐면 지문에 나오는 A의 입장, 이러이러한 입장과 보기의 입장 또는 사례가 요게 서로 맞냐 맞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선지에 써 있는 지문의 A의 입장이 맞는가를 지문에서 정확히 확인. 이거 1번. 2번. 여기 선지에 나와 있는 보기의 입장과 사례가 여기 써 있는 거랑 맞는지 확인. 세 번째, 맞다면 얘도 지문에서 A 입장이 맞고 이것도 보기 입장 또는 사례 해석이 정확히 맞다면 이 두 개가 부합하는가. 세 번째. 이 선지를 뚫으려면 세 가지가 확인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그냥 뭉개 읽고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접근하면 지금 수능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1번과 2번은 확인하고 왔다면 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그러면 이 홍보한 취지와 부합하는가. 한성순보를 간행한 취지. 이거부터 정확히 보고 봐야겠죠. 쌤이 아까 말씀드렸죠. 목적은 국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한성숭보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반서양 정서의 교정. 이게 목적입니다. 한성숭보. 자, 그러면 이제 선지를 보면 이걸 간행한 취지가 뭐야? 이거. 그래서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 있다. 1번인 거지. 정확히 맞다. 쌤이 아까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했잖아. 첫 번째 거 적절. 두 번째,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기술 도입으로 변화하게 될 마을을 홍보한 취지. 두 개. 자, 여기 보면은 자, 홍보가 나와요. 이거 왜 했습니까? 보면은 서양의 생산기술을 도입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마을 사람들은 필요성에 뭐한다? 공감. 하지만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이쪽이랑 맞춰보면은 서양 기술에 대해 이게 필요하다는 거. 필요성, 공감. 하지만 내가 해낼 수 있나? 여기에 대해 의문점을 갖고 있다. 맞습니까? 그럼 이 홍보의 목적은 뭐예요? 서양 기술에 대해서 또는 서양 정서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야? 아니면은 자신감, 너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될까요? 후자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할 때
얘는 반감에 대한 규정이 목적이 아닙니다. 즉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뚫어줘야 1번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쌤이 다른 오답 해설을 안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놓쳤기 때문에 2, 3, 4, 5로 다 퍼져 있어요. 답이. 하나로 집중되는 게 아니라 10몇 퍼센트, 10몇 퍼센트 다 나눠져 있어. 그 이유가 뭐겠어? 명확한 답을 놓쳤으니까 억지로 답을 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퍼지죠. 이걸 생각할 수 있다. 한 선지 한 선지를 이렇게 정성 들여 보셔야 돼요. 정리할까요? 인문지문. 쌤이 이제 오늘 해설 강의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이 인문지문.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할 게 이런 것 같다. 오케이? 첫 번째, 100% 한 번 읽고 이해하고 기억해서 선지를 뚫어버리겠다. No. 지금 수능 시대하고 안 맞아. 이거는 옛날 수능 보시면 선지가 좀 짤막짤막한 시대가 있었어요. 선지 하나가 하나 물어보고 일치로 뚫리고 대부분. 자, 이런 시대였다면 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선지 하나가 몇 가지를 물어요? 3가지를 물어요. 1번, 이 가에서 어쩌고저쩌고 줄이는 데 있다는 점! 지문에서 확인해와. 두 번째, 보기에서 어쩌고저쩌고 변화하기를 바로 홍보했는가? 확인해와. 그리고 이 2개가 부합하는지 확인해줘. 이 3가지를 묻고 있는데 이걸 그냥 한 번에 쫙 읽고 그냥 뭉개버리고 가면은 맞기가 어렵다. 이런 교훈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쌤아 이해되죠? 네, 여기까지가 쌤이 독서 지문에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 쌤이 이 해설 강의를 찍는 목적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것 같아요. 왜 맞고 왜 틀렸냐, OX 이런 거 해설지 보면 된다. 요즘에 해설지 잘 나와 있잖아요. EBS 해설지 엄청 좋잖아. 그것 때문에 이걸 듣고 있다면 좀 오산이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읽었어야 되고 시험장에서 어떻게 판단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쌤이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조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선지에서 묻는 포인트를 정확히 독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선지에서 요구하는 그 정교한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는 필수적이다. 이거를 생각해 달라는 거죠. 근데 그에 앞서 뭐가 돼야 돼요? 지문 독해가 잘 되면 더 좋죠. 그래야 좀 빨리빨리 뚫리니까. 근데 그 지문 독해를 100% 이해라고 생각하지 마셔라. 할 수 없는 일이다. 뭐대로 해라? 필자의 의도대로 뚫을 수 있으면, 아니 이해할 수 있으면 선지는 뚫릴 것이다. 요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쌤이 보여드렸던 거 가지고 조금 방향타가 살짝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쌤아 이해되죠? 네. 자, 독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또 문학으로 돌아올 텐데요. 만약에 이제 독서가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쌤 같은 경우에 우리 대성 마이맥에서 경찰대 사관학교 국어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능 대비용으로 듣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강의를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가고요. 문학으로 돌아올게요. 고생했습니다.